정책 홍보 열차를 타고 전주와 남원 등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호남은 특정 정당이 장악해왔지만 되는 게 있었느냐며 지역 출신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그 민주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호남이 그 과실을 받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첫 공약은 역시 새만금이었습니다. 지역 기업만 들어오면 뭐 하겠냐며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특히 새만금 공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기반이 돼 있고 또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전주는 이제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전이 돼 있고 또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저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전주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투자은행 성격의 금융기반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남원 공공의대에 관한 질문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희 지역의사 배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과 잘 협의를 해서 이번 방문과 함께 발표한 전북 8대 공약에는 새만금 메가시티,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수소 및 탄소 소재 산업단지 조성, 전주 김천철도 등을 통한 동서횡단축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말 첫 방문 당시보다 구체화된 정책으로 호남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 전주방송의 하원호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 상실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으셨고 광주 전남 지역은 한 3차례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일정도 일반을 하지 않고 하루 반나절 일정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역 홀대가 아니냐, 전라북도가 저희 호남에서도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냐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 입장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오겠습니다. 지금 전북하고 전남 선대위가 연달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일정 늦게까지 오늘 전라북도에서 계속 일정을 하고 밤 늦게 전남으로 옮겨서 거기서 내일 선대위하고 일정을 좀 소화한 다음에 일단 귀경을 했다가 또 1, 2월 달에 여러 차례 다시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좀 와서 지정을 해주죠. KBS 전주보도국의 이수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북 첫 방문하셨고 여러 사업 현장들 돌아보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그리고 완주 산다과 새만금 개발 현장 방문하실 건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완주의 그 수소 3단 그 센터, 3단 기지를 봤는데, 조금, 지금 여기서 아직 수소를 생산하지는 못하는 단계여서, 수소 좀 클러스터가 제대로 형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소를 운반해 올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좀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만금은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 않았더라도 좀 저기를 정부가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좀 어떤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그 모티브를 줘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질문 해주시면. 아까 예.
예, 안녕하세요. 전주 MBC 김하연 기자인데요. 최근 이용구 의원도 입당을 하시고 이번 방문의 당초에는 남원도 포함이 돼 있어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어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혹시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정하셨는지,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듯한 견해를 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공공의대 문제는 지금 이 민주당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와서 이제 일단은 그 코로나 그 극복을 위해서 어떤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정부와 정부 당국과 의협이 다시 재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과거 서남대의 의과대학 학생 쿼터는 그거는 이미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차기 정부를 뭐 제가 담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어쨌든 뭐 전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의협과 원만히 잘 합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금융중심은 그거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주의 제3의 금융중심주로 이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경선 토론 때 구체적인 방안,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당의 지역별 정책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과거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본 것이고, 지금 이 국민연금은 전주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대체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또 민간 투자 회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국 그거를 위탁 회사를 전주로 많이 이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무래도 서울의 이런 금융 중심지에 그런 회사들도 거기에 주로 일하기가 편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주로 끌어오려고 하면은 뭔가 어떤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방안이 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고, 국민연금의 이런 위탁 계약을 많이 인수를 해가지고 전주가 하여튼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막연한 선언으로는 어렵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안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공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또 전주가 그런 투자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은 그 방안을 잘 연구해서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네. 전북일보 엄생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 좀 네. 이렇게 지금 불화설 전 또 비춰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글쎄, 뭐, 불화는 없고요. 처음부터, 지난번에 울산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도, 저와 이 대표 간에는 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왔고, 그리고 뭐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후보로서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그 총괄위원장께서 본인에게 맡겨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 좀 일임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또 중론이고 해서 지금 저도 좀 상황이 진행되는 걸 좀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전북중앙신문의 박정미 기자입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도 전에 전북에 오셔서 발언하셨고 또 후보님도 좀 전에 선대위 발대식에서 얘기했듯이 전북 홀대론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소외감이 없도록 좀 파격적으로 전북에 지원을 하겠다는 트렌드를 좀 발표를 하셨는데요. 후보님도 이런 전북이 호남이어서 차별받고 호남 속에서 또 전북이라는 이유로 또 차별받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런 좀 구체적인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래산업, 전통산업, 중화학공업에서는 전북을 이제 국가 지역 산업 배치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늘 생각을 해왔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통산업에서는 많이 뒤졌지만 이런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과거에 이 영남이 중화학공업의 출발점이 된 것은 또 영남은 농업 생산성이 호남에 비해서 높지를 않았고 또 수심이 깊은 항구를 좀 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입지 조건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그리고 호남 쪽은 이제 이 조수간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소위 미래 신산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그냥 곡창지대라고만 생각하는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라북도 그러면은 곡창지대,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곳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아예 무슨 산업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아예 좀 그쪽을 고려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 하여튼 이런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한 선투자를 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북은 사실은 예산을 지원받을 때도 호남의 모습이랑 호남의 모습으로 나눠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전북은 복잡 번역으로 해서 네네.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이것을 위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신산업 지원을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전북에 특별하게까지 지금 오늘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 소위 수소경제를 좀 발전을 좀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전북은 또 바로 충청권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산업 벨트로서 만들어가기 용이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들을 이쪽에 특히 새만금이라고 하는 광활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땅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근성을 강화해가지고 새만금의 첨단 산업과 또 금융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면은 또 그 사람들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주 시설과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관광 산업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된다고 해서 임기 5년에 전라북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전라북도의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는 닦아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 하여튼 이런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한 선투자를 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봤습니다만은 이 저희 수소경제를 좀 발전을 좀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전북은 또 바로 충청권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 새로운 그 산업 벨트로서 만들어가기 용이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들을 이쪽에 특히 새만금이라고 하는 광활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땅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근성을 강화해가지고 새만금의 첨단 산업과 또 금융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면은 또 그 사람들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주 시설과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관광 산업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된다고 해서 임기 5년에 전라북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전라북도의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는 닦아놓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네. 네. 사실 당내에서도 광주에 빌려서 가지 말고 지금은 광주 하면 어차피 내가 그렇게 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실제로 기회가 일정이 있었는데 네. 일정이 갑자기 하루로 줄어든 이유와 네. 또 남원 광주 안 됐던 이유들이 혹시 기사협회 이런 지시를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선 때니까 이제 좀 그랬고, 저도 이 전라북도에 뭐 전주만이 아니고 임실이나 고창, 순창 이런데 제가 좋아하고 또 그 지역의 좀 역사적인 이런 장소도 방문을 하고 이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본선 이 과정에서 와서 여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일정까지 여기에 다 있고 내일 저 여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잠만 중간 기착지인 전남에서 숙소를 잡은 것 뿐이거든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북 도민일보 남영진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는 평소 일자리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전북 현안 중에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요. 네. 지금 전북 도민들 전하는 것 중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죠. 새만금은 공항도 필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공항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 지역이 뭐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은 이런 새만금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소위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기업 유치 방안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군산 현대중공업은 지금 뭐 수주가 줄으니까 아마 거기부터 가동 중단을 시켰는데 하여튼 뭐 지금 또 이 수주라고 조선 수주라고 하는 게 늘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군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네. 공항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 지역이 뭐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은 이런 새만금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소위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기업 유치 방안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군산 현대중공업은 지금 뭐 수주가 줄으니까 아마 거기부터
가동 중단을 시켰는데 하여튼 뭐 지금 또 이 수주라고 조선 수주라고 하는 게 늘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군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네. 뉴스인 전북에 온 근사한 기자라고 합니다. 그 후보님께서 조금 전에 전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북 홀대로 이제 그 이야기는 집권하시면 오래된 이야기가 되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발대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래됐으니까 예산 깎아서 전북 예산을 투자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하지 사람 그 인재 발탁이라든가 그런 말씀 전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만약에 집권하시면 그동안에 민주당 정부라든가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전북 인재가 등용을 많이 못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밝혀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오늘 후보 되시고 전북 방문 처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산업이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안 전 대선 때도 나왔던 공약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밖에 해결 방안이라든가 그게 없거든요. 혹시 지금은 준비가 좀 덜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 방문하실 때 어떤 전북 발전 방향, 좀 획기적인 방안 그걸 가지고 오시고 도민들한테 좀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전체 인사를 이 정권에서 한 거는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26년간 근무하던 검찰에서는 제가 퇴임할 때에도 전라북도 출신들이 아주 요직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심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우리 도민들이 제가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겪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다 성격이 아주 온화하고 남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폐를 끼치거나 좀 과격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이 전북 출신들을 좀 많이 등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지방의 발전을 중앙정부가 그거는 이제 일반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 어떤 산업을 지정하고 어떤 업종을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재정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고르게 하고 또 지역도 자기들 스스로 그 지역에서 어떤 테마를 골라서 그 산업을 이게 우리 지역에 가장 낫겠다고 골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좀 더 높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좀 이관을 시켜가지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투자할 만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된 선택한 그 산업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비교 우위가 있고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같이 이런 산단이라든가 이런 산업 발전의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아주 취약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제도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할 때는 자치단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재정으로 좀 투자를 하고 또 이쪽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뉴스원의 김동규 기자입니다. 거듭된 질문인데요.
방금 전에 그 질문에서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질문을 드린 건 왜 그러냐면 네. 저희 그 경선부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께서는 네. 새만금 신공항이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북에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이 조기 착공되어야 네. 새만금 공항이 빨라진다, 아니, 새만금 개발이 빨라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저는 공약으로 제가 그때 그 광주에 와서 호남 지역 그 토론할 때도 이 새만금 공항은 저는 만들겠다. 그리고 조기 착공을 하겠다고 제가 제도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할 때는 그 자치단체 수소 금융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또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원의 김동규 기자입니다. 거듭된 질문인데요. 방금 전에 그 질문에서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질문을 드린 건 왜 그러냐면 저희 그 경선부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께서는 새만금 신공항이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북에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이 조기 착공되어야 새만금 공항이 빨라진다, 아니, 새만금 개발이 빨라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저는 공약으로 제가 그때 그 광주에 와서 호남 지역 그 토론할 때도 이 새만금 공항은 저는 만들겠다. 그리고 조기 착공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질문을 드린 건 왜 그러냐면 저희 그 경선부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께서는 새만금 신공항이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북에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이 조기 착공되어야 새만금 공항이 빨라진다, 아니, 새만금 개발이 빨라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저는 공약으로 제가 그때 그 광주에 와서 호남 지역 그 토론할 때도 이 새만금 공항은 저는 만들겠다. 그리고 조기 착공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3금융중심시장 관련해서도 그 금융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또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그 자산운용을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서 하는 이런 회사들이 그걸 억지로 여기다가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고 이쪽 지역에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곳과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들이 위탁하는 회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쪽에서 국민연금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오는 것이지 강제로 회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해서 금융 중심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융 중심지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거기에 계속 허브처럼 모이는 것이지 몇 개의 회사를 거기다가 그냥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금융위에서 막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생리를 조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하게 될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이 전주가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산업은 반드시 금융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방은행이라든가 또는 좀 대형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금융회사들이 하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지원이 되어야 지역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런 투자금융 회사들을 이쪽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금융위 관계자들 다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왜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냐, 뭐가 문제냐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파악을 해서 하여튼 이 전라북도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오만희 박동원이라고요. 오늘 그 정전협정 위반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백골부대 방문하셨을 때 군인과 후보됐을 때 민간경찰 완장 지급하는 게 정전협정이 위반됐다고 해서 유엔사에서도 이걸 검토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을 한 대로 따랐고,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뭐가 위반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 청년행사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자유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제 국민층이나 아니면 국회 오신 분들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취지의 말씀이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아니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이게 사는 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 이런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이 우리가 자유인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나머지는 그러면 뭐 지배당하거나 자유인이 아니죠.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또 잘 사는 사람만이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네. 네. 네네. 어제 있죠. 네. 본부장은 또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된 건 없다고 하시던데요. 네. 청와대 하시면 청와대를 좀 어떻게 개편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뭐 어제 제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또 그 전에도 뭐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이 많으면 아무래도 자꾸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각이 위축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다뤄야 될 아젠다에 대해서만은 좀 그 참모진들을 조금 두더라도 그 내각과 소통해 가면서 할 때는 저는 뭐 그런 일을 보좌해주는 정도의 인원만 남겨놓고 그냥 행정부처 내각과 직접 소통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크게 개편할 생각입니다. 네. 네. 연합뉴스TV의 서영석입니다. 네. 오늘 이세종 열사 추모하는데 네.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비석은 그래서 제가 참배를 못했고요. 또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또 막고 있는데 그거를 물리적인 충돌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분이 이제 사망하신 그 장소, 돌아가신 그 장소 보니까 거기가 학생회관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7부 학번이더군요. 그리고 5.18 때 저도 대학 2학년이었는데 그분도 2학년이셨고, 그래서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팬 김태훈입니다. 네네. 오늘 호남 방문하셨지만 네. 대구 경북에서는 또 네. 이재명 후보는 다녀갔지만 그 당원들이 많은 대구 경북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대구 경북 좀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약하고 계신지? 제가 또 대구 경북은 아무래도 경선 때 다른 지역보다 좀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또 이제 가야죠. 네. 네.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취지셨는지 구체적 부탁드릴게요. 김건희 그 대선 과정에 아예 간단히 안 하시는 건지. 글쎄 뭐 제 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제가 언급할 지금 내용은 없고요.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하실 건 네. 많겠습니다만 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네. 오늘 강화문에서요,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가 네. 방역대책 반대하는 총궐기 진행을 했는데요. 총리 평소에 방역대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셨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입장 주시나요? 정말 뭐 못 살겠다는 마음에서 다들 나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자영업자한테만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고 예를 들면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또 괜찮은데 뭐 식당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정부의 그 거리두기 방역 그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방역이 되느냐. 이게 소위 이제 격리 정책인데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비과학적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거의 낭떠러지로 왔습니다. 대출도 많고 그래서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원리금을 갚을 정도의 매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제대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지 또 이 늘상 한 10,000명 정도의 확진자와 함께 지내도 사회가 이제 면역을 높여가고 또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를 목숨은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이제 이런 종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못 살겠다는 외침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기 좀 질문하실 건 많겠습니다만 시간인지 뭐 사실은 가야 되는데 예 그냥 오늘 네. 하나만 그래. 하나만 받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퇴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부모님께서도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계신가요? 글쎄 뭐 본인이 그렇게 이미 어제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정치인으로서 그 결정을 번복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우리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 제게도 이 일은 나한테 좀 전적으로 그 맡겨달라. 저도 그리고 여기 후보가 직접 이 일에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님도 많이 만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우리 조수진 단장한테 깊이 사과를 하고 좀 설득을 잘 하라고 했고 직접은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저보고도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조금 우리 이준석 대표께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당무가 또 선거 때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당무를 잘 또
처리할 수 있도록 다들 같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선대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총괄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막 그런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할 거는 아닙니다. 또 이동하셔야 되니까 추가로 도와주거나 사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138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군산까지 12km